짜자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제는 제가 저희 시골집 앞마당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마을에 있는 산 위로 왔습니다. 저기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요. 여기는 산 위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책을 읽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첫 시도인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그 다음에는 라이브로 이제 야외에서 책을 읽어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저랑 여러분이랑 함께 할 책은 뭐냐면요. 너무나 유명한 플랭클린 자서전입니다. 플랭클린 자서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클린은 너무나 유명한 세계 젊은이들의 인생 교과서이죠. 벤자민 플랭클린.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제가 틈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벤자민 플랭클린의 어린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는 즐거운 취미가 하나 있단다. 우리 집안 선조들의 일화를 모으는 일이지. 그 이야기가 재밌거나 없거나 또는 중요하거나 하찮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언젠가 너와 함께 영국에 여행 갔을 때의 일을 말이다. 난 그곳에 있는 친척들에게 조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지. 너에게는 말 안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 여행을 간 것이었단다. 어쨌거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 또한 그동안의 내 삶에 대해 궁금하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내 생활을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마침 이번에 일주일 동안 시골에 상가롭게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너를 위해 글을 쓰려고 한다. 물론 또 다른 목적이 있기는 하다. 난 이름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운 좋게도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 뿐 아니라 그런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덕분이긴 하지만 내 후손들은 내가 성공을 하게 된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부터 하게 될 이야기가 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분의 책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교훈을 주고 있고요. 저도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돌아보면 언제나 행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책을 낼 때 초판에서 실수한 것을 개정판에서 고치듯 몇 가지 수정하고 싶은 것이 있기는 하다. 실수했던 것뿐만 아니라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불행한 사건들을 피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설사 수정할 수 없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인생을 다시 산다는 것은 말처럼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따라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한다. 바로 내 지나간 인생을 해상하고 재조명하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글을 써가다 보면 흔히 노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잘한 신변 잡기를 늘어놓거나 잘난 체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독자들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로 이 글을 억지로 읽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읽든 말든 그들의 몫이다. 난 내 인생을 그저 내 나름대로 써나갈 것이다. 금방 커다란 새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있다. 바로 이 글이 내 자존심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내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쓰다 보면 오래 우쭐대게 마련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이 우쭐대는 것은 잘 참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자만심이나 자존심을 매우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만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해도 어리석다고 비웃고 싶지 않다. 그저 타인의 자만심과 부딪힐 때마다 편견 없이 대하려고 애를 쓸 뿐이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니 이것 또한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행복은 그만큼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젠가 난 친척 아저씨께 선조들에 관한 기록을 넘겨받은 일이 있다. 그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집안 선조들의 일화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계셨다. 어쨌든 난 그분이 주신 기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바로 우리 선조가 노샘퍼턴셔 지방 액틴에서 적어도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살았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본래 플랭클린이 자유토지를 보유한 계급의 명칭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성이 없던 거시절부터 살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다 전국적으로 성을 사용하게 되면서 계급을 바로 성으로 사용한 것이겠지. 어쨌든 우리 선조는 30에이커쯤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대장간을 겸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장간 일은 대대로 장남에게 이어져 내려왔고 그 결과 아저씨와 우리 아버지도 그 일에 종사하셨단다. 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액팅 교구에 가서 호적을 조사했단다. 그러나 1555년 이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의 출생, 결혼, 매장에 대한 기록이었을 뿐이었다. 다만 내가 그 5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막내 아들 집안의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 할아버지는 토머스란 분이셨는데 1598년에 액틴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염색업을 하던 아들 존의 집에 있는 옥스퍼드셔 벤버리에서 지내신 것을 제외하면 평생 액틴에서 사셨지. 내 아버지도 존 아저씨의 집에서 염색일을 배우셨단다. 어쨌든 할아버지는 벤버리에서 돌아가셨고 그곳에 묻히셨다. 1758년인가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사셨던 액틴 집은 할아버지의 큰아들인 토머스 백부님께서 물려받으셨고 백부님은 다시 웰링버러의 피셔 집안과 결혼한 외동딸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셨단다. 하지만 훗날 딸과 사이는 지금 주인인 알스테드 씨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지. 한편 할아버지는 모두 네 아들을 두셨단다. 첫째가 토머스, 그 밑으로 존, 벤자민, 조사이어 순이다. 그분들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고 싶지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내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나중에 내가 모은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해보렴. 내가 모아놓은 자료들이 분실되지 않는다면 내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것이다. 먼저 첫째인 토머스 백부님은 할아버지께 대장간 일을 배우셨다. 워낙 영리하셨기 때문에 당시 그 교구의 재력가였던 파머시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실 수 있었다. 사실 할아버지의 네 아들 모두 파머시에게 도움을 받아 공부하셨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